이번 시간은 30차시 모평균의 추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개념 여기를 살펴보면 어느 요리다가 하루 동안 만든 초밥 100개 중에서 10개를 이물추출해서 밥알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초밥 1개의 밥알의 개수의 평균이 250개, 표준 편차는 5개였다고 한다. 손님이 다음과 같이 추측했을 때 이 추측이 항상 옳은지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손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요리사가 하루 동안 만든 초밥 100개에서 초밥 1개의 밥알의 개수는 평균이 250개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항상 250개가 아닐 수도 있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이제 추출해서 이제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추정이라는 개념인데,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이제 그 표본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는 게 바로 추정이라고 해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는 것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평균을 모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m 값을 모를 때 x바를 가지고 m 값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추정인데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p 값이 마이너스 1.96, z가 1.96일 때 얘는 0.95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z를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0.9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풀이를 해석해 보면 어떤 해석을 가져줄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m 값은 모르는 거죠. 그때 x바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x바의 이 정도의 값에서 이 정도의 값 사이에 우리가 이제 모평균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확률에서 추측을 하는 거냐? 95%의 확률에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m 값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모평균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냐?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5%의 신뢰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95%의 신뢰 구간 안에서 뭘 추측하라 라고 하면 1.96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란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이미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일을 반복했을 때 구한 신뢰 구간 중에서 약 95%는 모평균 m을 포함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전에는 95%의 신뢰 구간 안에서만 했었죠. 자, 95%라고 하면 1.96을 기억하면 되고요. 99%의 신뢰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99%라고 하면은 여기서 1.96 대신에 2.58로만 바꿔서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95% 때는 1.96을 알고 있어야 되고 99%는 2.58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살펴볼 건데, 앞에 이제 개념 확인에서 봤었던 것처럼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자, 얘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 바로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빼주면 되죠.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빼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고요. 99%인 경우는 1.96 대신에 2.58로만 바꾸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1.96, 2.58이니까 이게 더 큰 값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실내 구간은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실내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n 값을 크게 하면 나누기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n 값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1번을 살펴보면 어느 피자 가게에서 만든 피자 한 판의 열량은 모 표준 편차가 100이래요. 쓰면서 합시다. 100.
그때 이 가게에서 만든 피자 100판을 이미 추출한대요. n값이 100이고요. 자, 평균 열량이 x바가 20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게에서 만든 피자 한 판의 열량의 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기 때문에 얘는 1.96이라고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평균값 m값을 지금 추측하는 거죠. 뒤에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만 바꿔서 똑같이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980.4 킬로칼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값, 그 다음에 뒤에 값을 계산하면 2019.6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해석이 되는 거냐면 1980.4 킬로칼로리 이상 2019.6 킬로칼로리 이하의 범위에서 이 가게에서 만든 피자 한 판의 열량의 평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신뢰도가 95%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살펴봅시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딸기의 당도는 모평균이 m 브릭스, 모표준 편차가 0.5 브릭스. 이렇게 쓰면서 하죠.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모평균의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95%는 1.96을 기억하라고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0.2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값은 모르는 거죠. 시그마 0.5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0.2 이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 루트 n분의 2랑 0.5 곱하니까 1이죠. 1.96 0.2 그래서 2양 해주면 루트 n은 9.8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n값은 96.04가 나와요. 문제에서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값은 표본의 크기죠.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96.404 이상이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n값은 9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